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GPT를 이용한 나만의 AI 챗봇 만들기입니다. 한 5년 정도 전만 해도 저희 같은 코딩을 배우지 않은 프로그래머가 아닌 일반인들이 챗봇을 만든다는 거는 거의 상상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공신력 있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대부분 그 오른쪽 하단 부분에 그 아이콘 모양의 로보트가 있고요. 귀여운 로보트가 있고 그게 깜빡깜빡 하는 그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나오고요. 그곳을 통해서 저희가 정보를 문의하고 답을 받거나 아니면 민원을 접수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활용했던 것이 챗봇입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이 많이 발달하고 특히 그 챗GPT 안에 챗봇을 만드는 이 기능이 들어가면서 저희 같은 논 커더들이, 그러니까 코딩을 모르는 사람, 프로그램을 모르는 사람이 저희가 일상 언어를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자연어라고 하죠. 자연어를 통해서 챗봇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어, GPT 아니면 GPT스라고 하는 건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 GPT 만드는 거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어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게 뭔지만 입력을 하면 거의 반자동으로 이게 만들어지는 그런 구조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저는 그 예전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심화편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조금 맥락 설명도 하고요. 좀 구체적으로 적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챗봇을 만듭니다라고 소개를 드릴 거고요. 들어보시고 이게 좋은 방법이다 생각이 드시면 네, 참고해서 앞으로 이제 만드실 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PT 쓰라고 얘기를 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챗봇이죠. 내가 만든 챗봇입니다. 사용자가 직접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 사용자의 관심사에 맞춤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특정 목적이나 도메인에 특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개인의 지식이나 기능이 들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전문적인 대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AI 어시스턴트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이 어시스턴트가 비서라는 뜻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업무가 A 업무, B 업무, C 업무가 있다고 하면 A 챗봇, B 챗봇, C 챗봇을 만들어서 각각 저희가 활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GPT라고 하는 애를 그러니까 AI 어시스턴트라고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GPT는 특정 작업에 특화된 개인 맞춤형 AI 어시스턴트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LLM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프롬프트를 넣어도 답이 항상 일정하게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업무를 할 때 반복적인 그러니까 일관된 답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프롬프트를 항상 똑같이 넣어야 되는데, 그럼 똑같이 항상 카피 페이스트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귀찮잖아요. 그래서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저희가 챗봇을 이용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어, 다른 프롬프트를 사용했을 때보다는 일관된 답변을 저희가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매번 프롬프트를 적용해야 되는 그런 비효율적인 것을 줄여주기 위해서 구축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목적, 내가 진짜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한 맞춤형 대답 로봇, 대답 챗봇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GPT를 만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챗GPT 무료 이용자분들은요, 사용만 가능하시고요. 다른 사람들이 만든 거 사용만 가능하시고, 유료 사용자는 만드는 거 사용도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동의를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배포하는 것까지 합니다. GPT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게 지금 최근에 챗GPT가 뭔가 변화가 막 이렇게 되게 그러니까 적게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막 변화가 되게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이거 이제 발표 자료를 만들면서 잠깐 그때 봤을 때는 이게 GPT 탐색인가? GPT 보기인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었고 위치가 여기 아래에 있었거든요.
지금 여기가 보통 우리가 챗GPT 열면은 보이는 그 거잖아요. 이 GPT라는 게 원래 여기 아래에 있었거든요. 사용한 GPT 제일 아래쪽에 위치해 있었고 탐색인가 보기인가 GPT 탐색인가 GPT 보기인가로 되어 있었는데 그 뒤에 글자가 빠지고 위치가 이쪽으로 옮겨 왔더라고요. 이게 불과 며칠밖에 안 됐거든요. 뭔가 변화가 극심하고 그리고 제가 이게 수업 준비를 하면서 GPT를 만들다 보니까 좀 느립니다. 느리고 좀 사실 조금 걱정이 돼요. 이게 수업 시간에 잘 안 될까 좀 걱정이 되는데 일단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 GPT를 누르면 이런 화면들이 나오고요. 여기 보면 피처드라고 나와서 2주에 인기 있는 거 나오죠. 그래서 사이스페이스는 논문 검색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뭐 이거 비디오 만드는 거, 이건 디자인 뭐 이런 거고요. 현재 트렌디한 거. 이건 휴머나이저 AI는 글을 사람이 만든 것처럼 바꿔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 어, 운동이라든지 식단을 관리해주는 그런 거인 것 같고요. 이것도 논문 관련된 거, 그리고 디자인 이런 게 있고요. 여기는 챗GPT 팀이 만든 이런 GPT들이 있고요. 여기는 달리라고 하는 거는 이미지를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지 프롬프트라든지 아니면 이미지 만들어 주는 것들은 여기에 있고, 여기는 글 쓰는 것, 여기는 생산력을 높이는 것, 그리고 연구, 분석, 프로그램, 교육, 그 라이프 스타일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눠서 GPT가 있습니다. 여기가 일종의 GPT의 약간 메인 페이지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소개되어 있는 거는 아마도 사용량이 굉장히 많은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거 눌러서 쓰시면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거 하나 눌러보면은요. 이렇게 채팅 시작을 누르면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네, 뭐 한번 눌러볼까요? 오늘 내 운세는 어떨 것 같아? 어떻게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역시 답이 느리죠. 아, 네, 조금 걱정되네요. 네, 여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서. 그래서 이 중에서 메인 페이지에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이렇게 클릭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내가 하려고 하는 거하고 키워드를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특히 우리 쪽 사람들이 많이 관심 있어 하는 블로그를 만약에 쳐보면은요, 이렇게 GPT 이름에 블로그가 있는 모든 것들이, 모든 것은 아니고 이렇게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애들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럼 이 중에서 아무거나 골라서 쓰시면 됩니다. 골라 쓰시면 되는데,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쓴 게, 많은 사람들이 썼다라는 거는 그 질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100K 10만 번 쓴 거 있죠. 이런 거 선택을 해서 쓰시면 실패할 가능성이 낮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해서 써보시다가 만족을 하시면 쓰시면 되고요. 내가 원하는 거랑 살짝 방향이 다른 것 같다. 그러면 50K 뭐 이런 거 사용해서 이런 걸 사용을 해서 하시고요. 답변을 받다가 그래도 좀 내가 원하는 거랑 조금씩 벗어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잘 기획을 하셔서 그러니까 오늘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린 거 네, 복습을 하셔서 직접 만들어 쓰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미래 AI 협회 말고 또 적을 두고 있는 곳이 엠테크 랩이라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 의료기기를 판매하고요. 그러니까 의료 영상 분석을 하는 그런 회사거든요. 그 중에서 그 주주분 한 분이 그 서울에 있는 대형 건강검진센터에 영상 분석하는 전문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저희 회사에 좀 몇 가지 의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가장 최근에 의뢰를 받은 게 이거였습니다. 어, 거, 그
건강검진 결과 보고서가 있잖아요. 근데 보고서를 보려고 하면 만약에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결과를 쭉 보고 싶다 그러면 현재는 지금 파일을 하나하나 다 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선생님께서 저희한테 요청한 것은 저한테는 9년간의 건강검진 결과서를 보내주셨는데, 이 전체 결과를 요약을 해주고, 그리고 요약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문진표를 작성해 줄 수 있냐라고 저희한테 요청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요약된 문진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전체 팔로업, 그러니까 그 추적을 바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전 건강검진에 대해서 건유사항이라든지 이렇게 실제로 수감자가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물어보는 게 편할 수도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폐결절이 발견이 됐다. 그러면 호흡기 다녀왔냐? 그리고 몸무게가 좀 많이 나가는 편이셨다. 그러면 식이 조절, 운동을 하셨는지도 금방 물어볼 수 있고요. 고혈압이면 약물 치료했는지 이렇게 좀 더 내원을 하셨을 때 질문을 하기가 용이하잖아요. 하나의 파일로 있으면. 그래서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는지라고 일단 저희한테 문의를 하셨고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인공지능이 되게 잘하는 게 글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약하고 각각 카테고리에 맞는 거 잘 배정을 해서 글 짓는 걸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실제로 이 내용으로 이 GPT를 만들었습니다. 네, 건강검진 결과서를 보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신체 계측이라고 하면은 신장, 체중, BMI, 비만도 뭐 이런 것부터 해서요. 전체 뭐 청력, 심전도, 뭐 간 기능 등등등 해서 전체 16가지 16번의 종합 소견 분석으로 해서 카테고리를 나눌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저한테 9년치 검진 결과서를 주셨는데 어, 1년치 건강검진 보고서가 거의 한 6메가 정도 돼가지고 한꺼번에 입력을 하는 건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 5년치만 이렇게 파일을 넣고서요. 제가 지침대로 분석해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거 신체 계측에서 신장 체중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1번 신체 계측 분석 통해서만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 방법대로 하면 2021년, 2년, 3년 이렇게 다 파일을 하나씩 열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러니까 신장, 체중, BMI, 뭐 비만도 이런 거를 하나의 표로 만들어 주고요. 이 중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거는 이렇게 체중은 어떻게 변화하고 비만도 혈압, 그리고 의학적 해석은 이런 식으로 한다. 제가 이게 지금 개인정보여가지고 다 가렸는데 어쨌든 한눈에 보기 쉽도록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이게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제가 어, 지침을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운로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아직은 사실 좀 종합 리포트가 약간 짧은 경향이 있어서 조금 수정을 해야 되긴 하는데 일단 초안으로 해서 이걸 드렸고요. 그러니까 저 이거 의뢰하신 그 의사 선생님한테 드린 건 아니고 저 엠테크랩 저희 사장님한테 드렸는데 사장님은 되게 만족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들고 제목은 이 GPT 제목은 건강검진 분석 전문의 되게 그럴듯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것도 제가 지은 게 아니고 챗GPT가 지어줬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서 네, 저희가 이거를 서비스 할 수 있는 초안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만드는 거는 아까 말씀드려도 되게 심플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자연어 통해서 그냥 만들면 되거든요. 일단 저희가 만들기를 하게 되면은 두 가지 섹션으로 나뉘는데 하나는 만들기, 그냥 빌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빌더 안에는 그냥 간단하게 프롬프트를 넣을 수 있는 저희가 이제 가이드 프롬프트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이드 프롬프트를 넣는 거 그 그냥 공간 이거 하나 있는 게 다이고요, 만들기. 근데 구성에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있거든요. 근데 구성에는 이름, 설명, 지침이 결국은 프롬프트가 되겠습니다. 지침, 대화 스타터, 뭐 지식, 기능, 작업 이렇게 넣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까 제가 만들기에 있는 그 여기 안에 그 가이드 프롬프트를 넣는 공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만들기 빌더 안에 가이드 프롬프트를 넣어 주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챗GPT가 분석을 해서 구성 안에 있는 이름, 설명, 지침, 대화 스타터까지 자동으로 만들어 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할 수 있는 거는 조금 고급 기능에서는 파일 업로드라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파일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야 되는 경우, 참고를 해서 대답을 해야 되는 경우에 저희가 파일을 업로드하는 이 부분이 있고요. 또 아래는 새 작업 만들기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API를 연동시켜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챗GPT 자체에서 제공받는 정보가 아니고요. 다른 그 외부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접속을 해서 그쪽으로부터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쪽에서 받은 이렇게 API라는 API 키를 받아서 입력을 하고요. 거기에 따른 또 스키마 코드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것을 입력하는 부분이 이쪽을 통해서 저희가 입력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능은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기능은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내가 만들고자 하는 GPT가 만약에 웹 검색이 필요하다. 그 예를 들어서 최신 뉴스, 트렌드, 웹사이트 같은 거를 검색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 당연히 켜야겠죠. 그리고 문서를 편집을 하거나 아니면 코드 만드는 것과 관련이 돼 있다 그러면 캔버스를 켜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미지를 만드는 것하고 관련돼 있는 GPT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를 켜셔야 되고, 그리고 데이터 분석하는 거 관련돼 있다. 그 파이썬 기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파이썬만 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 내가 만들고자 하는 그 GPT의 성격에 따라서 이거를 켰다 꼈다 해서 조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작 예시는 제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아까 그 만들기 빌더 통해서 간단하게 가이드 프롬프트만 넣어서 만들 수 있는 거인데요. 그러니까 학습 같은 게 필요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건강 식단 추천을 받는 GPT, 취미를 추천받는 GPT, 운동 루틴, 여행지 추천받는 GPT 같은 거, 이런 경우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간단한 프롬프트만 넣어서 만들 수 있는 거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파일 기반한 응답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가이드 프롬프트에 저희 파일 업로드 지식이라는 섹션을 통해서 지식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파일 업로드 하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에 대해서 뭐 사용법을 알고 싶다. 그러면 제품 설명서가 파일 업로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면 데이터 파일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교육 자료 요점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교육 자료가 들어가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파일 업로드까지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하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나머지 방법 하나는 가이드 프롬프트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파일 업로드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 외에 저희가 아까 액션스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API를 연동하는 거거든요. 이 작업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 조회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환율 데이터베이스 있는 쪽에 저희가 접근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저희가 자료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날씨를 받는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기상청 데이터베이스 들어가는 식으로 해서 API를 입력하는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챗봇, GPT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뭐 API 키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파일을 스키마라는 그 오픈 AI에서 인식할 수 있는 그 스키마라는 그 코드로 변환 또 해야 되고 사실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챗봇 하나 만드는데 1시간 과정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는 하지는 않고요. 오늘은 가이드 프롬프트만 가지고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 이건 좀 쉬운 거로 할 거고요. 그리고 하나는 파일 업로드를 통해서 살짝 복잡한 거. 이렇게 두 가지 한번 실습을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드는 방법은 이게 저희가 챗GPT 창이에요. 챗GPT 창에서 보면 오른쪽 편에 이런 마커가 있죠. 여기를 누르면 이렇게 딱 펼쳐지고요. 여기에 내 GPT를 누르면 이제 오른쪽 같은 화면으로 바뀌고요. 여기에서 GPT 만들기를 클릭을 해서 만드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화면이 나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만들기 빌더라고 했죠. 여기에 가이드 프롬프트를 넣어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가이드 프롬프트를 넣게 되면은요. 여기 구성 안에 보면 이름, 프로필, 설명, 지침, 대화 스타터 뭐 이런 게 있어요. 아까
액션 있고 저기 그 뭐지? 파일 업로드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파일 업로드랑 액션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여기 하나의 가이드 프롬프트만 넣으면 나머지가 여기 있는 부분은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다 만든 다음에 오른쪽 끝에 만들기라고 있거든요. 만들기라고 누르게 되면은 그러면 내가 만든 이 GPT를 어떻게 공유할 수 있는지 자기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만 볼 수 있게 할 수도 있고요. 링크가 있는 사람만 볼 수 있게 할 수도 있고 모든 사람이 그냥 마음껏 쓸 수 있게 그냥 다 GPT 스토어에 다 풀어버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1번 플러스 요금 사용자의 경우고요. 이제 저는 팀 GPT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팀 이름이 셀2 인비보이거든요. 그래서 링크가 있는 사람인데 조금 세분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팀 전체를 볼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저희 팀에서 제가 링크 준 사람만 볼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고 이런 식으로 구별되어 있지만 어쨌든 간에 방법은 세 가지다. 나만 보거나 링크 있는 사람만 보거나 아니면 전체 다 푸는 방법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수업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번 딱 입력을 해서 완성이 된다라고는 사실은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여러 차례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정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내가 만든 GPT에 들어가서 GPT 위쪽을 클릭을 하시면 이런 창이 펼쳐지고요. GPT 편집을 눌러서 네, 편집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다른 방법 하나는요. 아까 GPT 만들 때 오른쪽에 아이콘 클릭을 하면 아래쪽에 내 GPT였나? 아, 잠깐만요. 뭐였지? 네, 네, 여기. 아, 네, 내 GPT가 맞네요. 내 GPT를 누르면 내가 만든 이 GPT들이 보이거든요. 여기를 클릭을 해서 수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수정, 보완해서 완성을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간단한 방법, 가이드 프롬프트만 이용을 해서 GPT 만드는 방법, 네, 실습을 해 볼 건데요. 일단은 제 쉽게 하는 거 식단 추천하는 이렇게 GPT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아시겠지만 그냥 포옴니 통해서 해도 굉장히 잘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수업이 GPT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식단 추천하는 제 가이딩 GPT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잠깐 뭐지? 그래서 GPT의 기본 구조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목표가 있어요. 이건 아까 식단 추천받는 GPT잖아요. 근데 최종 목표만 적어도 사실은 잘 만들어집니다. 근데 저는 그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만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세부 목표로 조금 가이드를 해서 이제 만드는 걸 좋아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GPT 만들고 보면은 지침이라는 곳이 결국은 제가 프롬프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을 저는 구조화해서 딱딱딱 구조화해서 정리하는 거를 개인적으로 선호하는데 근래 만들어진 거를 보면 그런 식이 아니라 그냥 문장 그냥 막 이렇게 그냥 그 나열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문제점은 제가 수정을 해야 되는 경우에 눈에 얼른 안 들어온다라는 단점이 있어서 저는 지침은 가독성이 좋도록 구조해서 작성해 달라는 거를 넣는 거를 저는 선호합니다. 그리고 그 제가 이런 GPT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이게 테스트 하려고 만들어 본 건데 이게 대화 스타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화 스타터 중에서 저는 첫 번째 대화 스타터는 조금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대화 스타터는 이 GPT를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지 든지 아니면 사용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이 GPT가 잘 작동을 하려면 제가 충분한 정보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정보를 주는 게 좋은 건지를 물어보는 그런 내용으로 첫 번째 대화 스타터를 구성하는 거를 저는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세부 지침에 이용자가 제공해야 되는 정보가 무엇인지를 포함하고요. 그리고 첫 번째 대화 스타터에 이 내용을 포함해 달라라고 하는 내용으로 지금 만들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식단 추천 GPT를 만드는데 이게 뭐 너무 쉽다면 쉽죠. 그래서 나만의 맞춤 식단 제공하는 GPT인데 조금 이거를 좀 세부 목표를 정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식단 조절을 하는 이유가 뭘까? 예를 들어 체중 감량, 근육 증가, 만성 질환 관리 등 더 있으면 알려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 다이어트 하면은 사실 살 빼려고 체중 감량 때문에 하잖아요. 그래서 체중 감량, 그리고 제가 여기까지는 제가 이미 그냥 가볍게 생각했을 때 알 수 있는 거니까 역시 근육 증가 및 체형 개선, 만성 질환 예방 및 관리 얘기를 해주고요. 그리고 제가 쉽게 생각할 수 없는 부분, 그러니까 알레르기 및 식이 민감성 대응, 뭐 외적 미용 목적, 정신 건강 기분 조절, 스포츠 퍼포먼스, 운동선수들이 식단 관리하잖아요. 그리고 임신 수유, 성장기 영양 관리, 종교 철학적 이유, 장건강 면역력 향상, 노화 예방 이런 식으로 제가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것도 알려줍니다. 근데 제가 이 모든 거를 다 반영을 해서 GPT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순위를 적어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위 체중 감량, 그쵸? 저희가 다이어트 하면은 체중 감량을 제일 먼저 생각하죠. 2위는 만성 질환 예방 및 관리, 3위는 근육 증가 및 체형 개선 정도 얘기를 하고 중등도 있죠. 그래서 한 세 가지 정도는 제가 이거는 반영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최종 목표는 나만의 맞춤 식단을 제공하는 GPT이고요. 세부 목표는 목적에 맞는 식단을 제공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체중 감량,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근육 증가 및 체형 개선 등으로 있죠.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적고요. 3번, 4번 아까 말씀드린 거 가독성 좋도록 구조하고 그리고 이용자가 제공해야 되는 정보 포함하고 첫 번째 대화 스타터에 넣어달라라고까지 적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참고로, 어, 사실 최종 목표는 이거는 필수이고요. 2번, 3번, 4번은 그냥 제가 하는 방법입니다.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이거는 일단 그냥 옵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화면으로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클릭을 하시고 내 GPT를 누르신 다음에 GPT 만들기를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만들기를 한 다음에 제가 여기 드렸던 이거를 한번 입력을 하신 다음에 엔터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건 제가 하는 방법입니다. 네. 혹시 지금 하시고 계실까요? 네. 다시 설명을 드리면 GPT 화면이 있는데 여기 이 바코를 클릭을 하고 내 GPT 누르시고요. GPT 만들기를 누르신 다음에 여기 만들기에 제가 드렸던 이거를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되신 분은 네, 1번을 좀 눌러주세요. 네, 여기까지는 전혀 어렵지 않으시죠? 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만들기, 여기 빌더 통해서 이거를 넣게 되면은요, 여기 구성에 있는 이름 이미 상당 부분 많이 입력이 됐죠. 여기까지 자동으로 입력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얘가 일단 이름을 만들어줘요. 근데 이름을 여기가 맞춤 식단 코치라는 이름을 만들어줬어요. 이거 마음에 들면 그냥 좋아. 이거로 할게. 이렇게 적으면 되고요. 저는 약간 특이한 거로 해달라 할게요. 좀 특이한 걸로. 특이한 이름으로 만들어줘.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네, 저는 헬시 테이블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제 GPT의 이름은 헬시 테이블이 되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얘가 프로필을 만들어 줍니다. 음, 저는 이 프로필도 마음에 드는데, 만약에 저는 실사 느낌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실사 느낌으로 다시 만들어줘.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네, 저 이거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좋아. 이렇게 그냥 할게요. 그러면 내 GPT 이름은 헬스 테이블이고요. 프로필은 이거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미리 보기를 보면 대화 스타터가 나와 있죠. 근데 대화 스타터를 보면 나에게 맞는 식단을 짜주려면 어떤 정보를 제공해야 할까? 딱 제가 원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이용자가 제공해야 되는 정보를 물어보는 것. 그래서 저는 이것도 만족합니다. 그래서 이름, 설명, 그리고 지침. 어, 지침이 영어로 돼 있네요. 아, 또 이런 경우는 없었는데. 그러면 다시 요청을 하면 됩니다. 지침을 한국어로 만들어줘. 선생님, 죄송한데 그 GPT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제 아, 설명을 잘 이해를 GPT, 안, 패널, 잠깐 이게. 네. 이게 일반적인 챗GPT 화면이잖아요. 네. 네, 여기 화면에서 여기 오른쪽 여기 마커 보이시나요? 여기. 여기를 클릭을 하시고 내 GPT, 내 GPT를 누르시고요. 아, 죄송해요. 왼쪽에서 찾았더니 안 나와가지고. 아, 네. 여기서 내 GPT를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고요. 이 화면에서 GPT 만들기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찾으셨을까요? 네. 네, 그리고 GPT 만들기를 가셔서 만들기 여기 빌더 안에 제가 드렸던 이 가이드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입력을 하시면 제목도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프로필 사진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대화 스타터 설명, 예, 지침 이런 걸 다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지침 부분이 영어로 되어 있어서 제가 한국어로 만들어 달라라고 했습니다. 한번 볼게요. 이제 한국어로 만들어졌죠. 한국어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렇게 좀 구조화해서 이렇게 지침을 잘 만들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줬고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한 번에 완성을 하는 게 아니고 이리저리 막 넣어보면서 하나하나씩 넣어보면서 완성을 하는 건데 저는 이제 수업 준비를 하면서 이것저것 넣어보고 제가 완성된 폼을 드렸잖아요. 완성된 가이드 프롬프트를 제가 들었는데 제 선생님들께서 만드실 때는 아마도 이렇게 처음부터 완성된 거를 만드시기는 어려우실 거고요. 하나하나씩 넣어보면서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수정하실 때요. 그러니까 이 미리 보기 창이 있는데 이 미리 보기 창을 통해서 이렇게 물어보면서 수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를 통해서 물어보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하나 방법은 이렇게 잠깐 그 전에 이걸 할게요. 만든 다음에 여기 만들기를 누르게 되면은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공유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 보는 게 있고요. 아까는 이거 GPT 스토어 전체 다 푸는 게 있고 카톡 화면이에요? 그래요? 잠깐만요.
네, 지금은 공유되고 있죠? 아, 네, 아이고, 참. 그럼 제가 아까 지침이 영어로 된 것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맞나요? 네. 아까 지침이 영어로 돼 있어서 이거 영어로 돼 있는 것을 한국어로 만들어 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했다고 얘기가 얘기를 해서 봤더니 지침이 한국어로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대로 잘 구조화해서 만들어 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다 만들었으니까 만들기를 누르게 되면은요. 그러니까 공유를 어떻게 할지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나만 보는 방법은 이거를 그냥 이대로 업데이트를 하면 되는 거고요. 여기 GPT 스토어를 누르면 모든 사람들한테 다 푸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이게 저는 이제 팀 GPT를 써서 좀 다양한 옵션이 있는데 여기 어쨌든 여기 있는 부분은 내가 링크를 준 사람만 사용할 수 있게끔 네, 이게 선택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일단은 저만 쓰는 걸로 할게요. 그러고서 이제 업데이트를 누르면 이제 이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제가 설명드리려고 했던 거는 이렇게 만들게 되면 여기 미리 보기 창이 있거든요. 여기에서도 이게 지금 저희가 만든 이 GPT를 작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 하게 되면 어떤 점이 좋냐면 어, 이 여기에서 하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작동을 시키면서 뭔가 문제되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고치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뭐 하는 해봤더니 뭐 문제가 된다. 그럼 여기서 바로 고치고 그러면서 완성을 하기에 좋고요. 또 다른 하나는 여기에 있는 데이터는 아예 저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보에 민감한 그런 경우 있죠. 그러면 여기 미리 보기를 통해서 하면 되고요. 어, 그리고 이 미리 보기 창에서 작업을 했을 때 안 좋은 단점은 이 대화 스타터 이게 먹지가 않습니다. 이게 작동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방금 만든 게 이거잖아요. 여기를 통해서 들어가서 여기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작업을 하잖아요. 대화를 하고 이게 나가면은 이쪽 왼쪽에 이게 뭐죠? 대화 리스트라고 하나요? 이쪽에 이력이 남거든요. 그런 물론 이제 템 GPT 같은 경우에는 학습에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기는 하는데 그래서 나는 여기에 남는 것조차도 싫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까 미리 보기 창에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나는 크게 상관없어. 싶으면 여기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작업을 할게요. 왜냐하면 이 대화 스타터라고 하는 게 아까 미리 보기 창에서는 그게 작동을 안 해요. 그래서 어 이거 여기를 입력을 하면 이런 게 나오죠. 내가 어떤 정보를 줘야지만이 좋은 답을 얻을 수 있는지 이게 정보가 나오는데 챗GPT가 엄청 느리네요. 그래서 저는 이거 작동하는 걸 보기 위해서 일단 페르소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연세가 있으신 분, 그러니까 만성 질환이 있는 분으로 할게요. 뭐 예를 들어서 고혈압, 당뇨 관리 뭐 이렇게 해볼게요. 나이는 한 65세로 해볼게요. 성별남, 키는 170, 몸무게는 한 70 정도? 활동 수준은 그냥 전 중간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마우스를 보이게 하려고 이걸 크게 했더니 많이 불편하네요. 식단 선호 또는 제한 사항은 그냥 육식 해볼게요. 그리고 하루 삼식 플러스 간식 뭐 이 정도로 할게요. 간식 1회.
그냥 피하고 싶은 걸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피하고 싶은 거, 해산물. 제가 이거를 자세하게 넣는 거는 아시겠지만 자세하게 넣으면 넣을수록 더 맞춤형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렇게 자세하게 넣었습니다. 그리고서 엔터를 한번 쳐볼게요. 그래서 목표랑 나이, 성별, 키, 몸무게, 활동 수준, 식단 선호, 하루 식사 간식 횟수, 피하고 싶은 음식 이렇게 넣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정보 요약을 해주고요. 제가 이분이 고혈압하고 당뇨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염식 뭐 이런 거 GI가 낮은 탄수화물 위주 뭐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요. 그리고 물 충분히 커피는 한두 잔, 뭐 외식 시 국물류 짠 거 피해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일주일 식단을 표로 작성. 이제 이렇게 하면 아침, 점심, 저녁에 대해서 일주일 이렇게 식단이 나오는 그런 네, 구조입니다. 네, 지금 해보시고 계실까요? 그런데 저장해서 멈췄어요? 어디 저장해서? 네, 저도 방금 하면서도 보니까 엄청 답답하네요. 하루 종일.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지금 벌써 45분이라서 그 다음 거 조금 더 복잡하거든요. 근데 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으시죠? 이제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걸 일단 말씀을 드리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음 걸로 지금 진도를 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맞춤형 이렇게 식단 추천하는 GPT를 만들어 봤고요. 두 번째는 살짝 복잡합니다.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45분인데 오늘 아무래도 제가 9시까지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네, 시간이 안 되신 분들은 네, 9시 이후에 네, 네, 나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제가 할 실습은요, 주식 분석하고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는 그런 이제 GPT를 만들어 볼 건데요. 일단 이것도 제가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일단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내가 주가 파일을 첨부를 하면 여기에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GPT를 만들 거야. 그러니까 이 GPT에서 어떠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면 기초 통계 정보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종가, 시가, 고가 뭐 이런 거 받을 수 있고요. 근데 사실 제가 주가 파일 안에 사실 종가, 시가, 고가 이걸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조금 사실은 안 맞는 얘기긴 한데 어쨌든 이런 정보도 받을 수 있고 차트를 시각화해서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기술적 분석, 매수 매도 타이밍을 예측하거나 상승률, 하락률 받는 거, 그리고 특정 조건에서의 이제 조건 검색이나 이제 필터링에 해서 나온 결과 이런 걸 받을 수 있고요. 주요 이벤트 탐지, 급등 급락한 날, 한 날, 자동 탐색, 뭐 정리 이런 거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대충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서 제가 네,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 전에 제가 여기는 지금 이 실습에서는 파일을 첨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주식을 분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식 분석에 좋은 이제 교과서 같은 거를 넣으면 좋거든요. 근데 제가 무료로 이렇게 좀 막 찾아봤는데 그렇게 좋은 거는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인터넷에 그냥 떠도는 그냥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거 이렇게 찾았거든요. 뭐 이런 식의 아니면 이거라든지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지금 아까 지식이라는 곳에 다 집어넣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더 좋은 그러니까 주식 분석하고 관련된 더 좋은 자료가 있으면 거기 넣으시면 되거든요. 저는 다 봤는데 별로 안 좋아서 그냥 양으로 그냥 많이 넣는 거고요. 사실은 똘똘한 자료 있으면 하나만 넣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넣을 거고요. 그리고 오늘 분석할 것은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10년치 데이터를 2015년 1월부터요. 시가, 최고가, 최저가, 종가, 거래량, 변동률 이렇게 있는 거 데이터를 지난주까지요. 지난주 5월 22일이 목요일이더라고요. 저는 금요일 23일까지 받으려고 했는데 제가 뭔가 표기를 잘못했나 봐요. 어쨌든 지난주 목요일까지의 이제 그 주가 표 이거를 넣고서 분석을 네,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 마찬가지로요. 이게 그 뭐지? 어, 그 지식 있는 부분에는 이런 것들 넣을 거고, 아까 보여드린 이런 교과서에 해당되는 기술서를 넣을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여기서 차트를 그려볼 거거든요. 근데 차트를 그리려면 이제 시각화하는 것 중에서, 그러니까 MPL 파이낸스라고 하는 이제 시각화 파이썬 패키지 파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넣어야지 표가 그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까지도 이제 지식에 넣겠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는 아까 제가 여기 찾아보면서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넣을 거고요. 지식에는 이런 파일들 넣을 거고 분석할 데이터는 삼성전자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최종 목표는요. 특정 종목을 분석하고 매수 매도 타이밍을 알려주는 GPT가 되는 거고요. 세부 목표는 기술적 분석으로 해서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는 거고 차트 시각화하고 조건 검색 필터링 같은 거를 할 수 있는 걸 저는 세부 목표로 잡을 거고요. 3번, 4번은 아까 알려드렸던 거랑 거의 비슷한 겁니다. 지침은 구조화하고 첫 번째 대화 스타터에 이 GPT 용도 내지는 이용자가 제공해야 되는 정보 리스트 달라는 식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거 이제 MPL 파이낸스라고 하는 이 패키지를 설치를 해야지 그래프를 그려주거든요. 그래서 이 패키지를 설치해줘라고 하는 것까지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음, 지금 이거를 입력하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네, 네, 이거 파일을 지 파일을 좀 푸셔서 푸시면은 예, 이 파일들이 전부 다 한꺼번에 있거든요. 네, 일단 푸십시오. 이거를 지 파일을 푸시면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제 방법은 아까랑 동일합니다. 이게 새 채팅에서 오른쪽 편에 내 GPT를 누르시고요. 네, 그런 다음에 GPT 만들기를 하신 다음에 왼쪽에 만들기, 빌더를 들어가셔서 빌더 안에 제가 드렸던 가이드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아, 근데 엔터 아직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요. 제가 여기에 차트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MPL 파이낸스 패키지를 설치해 주라고 했잖아요. 제가 여기 안에 이거를 넣겠습니다. 그리고 교과서로 사용하는 얘네들 있죠. 얘네들도 한꺼번에 여기다가 넣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넣은 다음에 이제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네,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지금 51분이잖아요. 제가 3분, 54분까지 네, 일단 기다렸다가 네,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으시죠? 네, 다들 바쁘시군요. 네, 여기까지 혹시 다 되신 분들은 네, 1번을 눌러 주시겠어요? 네, 이미 하신 분들은 아까처럼 이름하고 프로필까지 진행을 하고 계셔도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어떨 때는 오른쪽으로 눌러서 GPT를 바로 가게 나오는데, 어떨 때는 구글 렌즈 검색으로 되는 건 왜 그런 거예요? 구글 렌즈 검색이요? 예, 예. 오른쪽으로 누르면,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면 떠야 되는데, 그게 GPT로 가기가 안 나오는데요, 계속. 구글 렌즈 검색, 뭐, 내 기기로 보내기, 그것만 나오는데요. 어, 화면을 저도, 캡처해서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네. 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적이 없어가지고요. 네, 캡처 보시고 누가 아시는 분은 좀 답을 좀 알려주세요. 시간이 너무 늦어서 일단 저는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여기까지 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아까처럼 제목하고 프로필 만들어야 되잖아요. 제목은 지금 시간 관계상 그냥 이대로 하겠습니다. 그냥 전 좋아 이렇게 할게요. 그럼 이 제목으로 하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네, 저 신동숙 선생님 이거는 수업 끝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알려드릴게요. 다른 분이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좀 늦어져가지고 예. 네. 일단은 그냥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 하는 거 한번 보시고, 예, 나중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프로필 만들어 보겠습니다라고 하고 답이 없죠? 그냥 그러면 프로필 만들어 줘. 볼게요. 진짜 오늘 챗GPT 진짜 이상하네요. 어젠가부터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네, 저는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할게요. 좋아. 이렇게 해서 그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구성을 보면은 이름하고 설명, 지침, 이게 별로 구조한 것 같진 않은데, 네, 너무 좀 심플하게 나왔네요. 뭐 이상합니다. 어쨌든, 네, 이렇게 나오고, 대화 스타터는 제공해야 되는 정보 이렇게 나와 있죠. 뭐 이런 거 나와 있고, 이거 제가 원하는 대로 되어 있고요. 지식 있는 부분에도 제가 넣었던 교과서에 해당되는 파일하고,
그리고 시각화할 수 있는 패키지 파일도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 사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주식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종목만 분석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현 주식 시장 시황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시황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 웹 검색을 필히 켜셔야 되고요. 그거 아니고 나는 그냥 순수하게 이 종목만, 그러니까 이 교과서에 있는 종목 분석만 하겠다라고 하면 이 웹 검색을 끄셔도 됩니다. 이 내용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근데 켜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글 짓는 거라든지 코드 분석이 아니니까 캔버스는 굳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이미지 생성도 굳이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런데 코드 인터프리터 데이터 분석은 필히 해야 되죠. 이거는 저희 데이터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켜놓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만들기를 누를 거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제 업데이트해서 하면 주식 차트 분석 GPT라는 이제 챗봇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제가 그 가이드 프롬프트 드렸지만 이제 선생님들이 나중에 만드실 때는 한 번에 아니고 이게 뭐 이렇게 수정을 하면서요. 여기 있는 미리 보기에다가 어, 검증하고 잘 안 되는 거는 여기서 수정하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를 완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주식 차트 분석 GPT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게 그림 그리고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준비를 하면서 이 바로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거는 안 될 것 같아서, 안 될 것 같아서요. 그냥 제가 미리 예전에, 어제 제가 해놓은 거 결과를 그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일단 제가 아까 제가 드렸던 삼성전자 그 엑셀 차트 있잖아요. 엑셀 가격표 그 파일을 첨부를 하고 이렇게 적었어요. 첨부한 파일은 삼성전자 10년 주가야. 지금 매수 타이밍인지 분석해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얘가 6개월간, 제가 6개월간 해라는 얘기 안 했는데 애가 알아서 매수하는 데는 한 6개월 정도 데이터만 있으면 되겠다라고 자체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6개월간 삼성전자 주가 흐름과 이동평균선 뭐 이런 것들을 하고 그런 다음에 기술적 분석 요약을 했어요. 그래서 뭐 이동평균선 뭐 이런 거 이렇게 했고 그런 다음에 이제 매수 타이밍 판단을 했는데 중기 상승 추세 속 단기 조정으로 판단되고 21선 부근에서 뭐 매수 가능성 있다라고 했죠. 그런데 21선이 하락되거나 이탈할 경우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고 61선 이탈 시 손절 또는 간망 전략. 네, 뭐 이게 사라는 건지 말하는 건지 좀 애매하긴 해요. 네, 일단 넘어갔어요. 그리고서 시각화할 수 있는 그래프는 어떤 것이 있을까 얘기했더니 뭐 캔들 뭐 이동평균선 거래량 뭐 오늘 이런 거 배우는 건 아니니까 뭐 이런 걸 자기가 그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제가 2년 기간은 2년으로 해서 네가 추천한 차트를 하나씩 그려주고 매수 매도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차트가 의미하는 바를 설명해줘. 주식 검색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차트는 검색하는 그 HTS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요, 이거죠. 차트가 의미하는 게 뭔지, 이 차트에서 내가 사라는 건지, 팔라는 건지, 이거 의미하는 이 설명이 사실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설명해 달라고 얘기를 했고요. 대답은 한국어로 하고 시각화하는 그래프 안 텍스트는 영어로 해줘. 사실은 원래는 저희 그래프를 그리고 그래프 안에 뭐 제목이라든지 X축, Y축은 한국어로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폰트 파일 같은 거 첨부를 해서 이 폰트 파일, 이 파일을 바탕으로 그래프를 그려줘라 하면은 한글로 다 입력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제부턴가 이게 안 되더라고요. 계속 제가 이게 고쳐봤는데 한글 표기가 되는 파이썬 패키지 넣었는데도 안 되고 저희 항상 쓰는 그 파일 있잖아요. 폰트 파일. 그거 했는데도 안 돼서 결국은 저는 이렇게 바꿨습니다. 대답은 한국어로 하고 그래프한 텍스트는 영어로 하는 걸로 이렇게 해달라고 일단은 저 이렇게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캔들 차트, 이동평균선, 거래량 뭐 이렇게 그래프인데 일단 그래프는 표시는 안 해주고 다운로드 하는 것만 알려줬고요. 그런 다음에 뭐 RSA라는 이런 보조 차표 이렇게 만들어주고 제가 2년간 요청을 했잖아요. 만들어 보여주고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RSI 차트는 뭐 이런 거다. 뭐 이게 넘으면은 매수하고 뭐 30 이하면은 과매도니까 뭐 해라 뭐 이렇게 나오죠.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MACD 지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여주고 다운로드하고 그리고 이게 차트 설명을 해주고요. 마지막으로 지지 저항선 뭐 이렇게 시각화 해주고 다운로드하고 설명해주고. 그런데 아까 처음에 잠깐. 처음에 이게 캔들 이동평균선 거래량이 한꺼번에 표시된 이 차트가 보이지가 않아서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캔들 MA 이동평균선이죠. 거래량 시각화 그래프는 현재 다운로드만 가능해요. 이 화면에서 볼 수 있도록 그려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그려줘요. 그러면 해석, 그리고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거를 여기 아래다가 설명을 해주고요. 이제 그런 다음에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25년 5월 23일, 정확히는 23일이 아니고 22일이어야 되는데 제가 잘못 표기했습니다. 그래서 종가로 매도를 했을 때 5% 수익이었다면 얼마에 매수했어야 했을까? 나는 키움증권 HTS 통해서 매수를 했고 5% 수익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키움증권 수수료를 제외한 순수익을 말해. 그리고 제가 지난번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심화편에서 말씀드린 그 있죠. 그 프롬프트 기법, CO2. 그 CO2라고 얘기를 하면은 풀이를 할 때, 수학 문제 풀 때 단계 단계 나눠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기법이잖아요. 그래서 CO2 프롬프팅 기법을 적용해서 단계적으로 설명해 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스텝 1 뭐 이렇고요. 그래서 뭐 기준 종가는 이렇게 얼마고, 스텝 2 그냥 순수익 5% 달성하려면 이게 키움증권 매수 매도할 때 0.01호씩 해서 매수 매도하면 0.03이 더해져야 되기 때문에 5.03% 수익이 나야지 순수익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은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52,080원에 매수를 하고 54,700원, 700원에 매도를 해야지 순수익 5%다 이렇게 알려주죠. 그래서 제가 또 궁금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만약에 5% 수익으로 매도했다 가정했을 때 수익금이 3천만 원이라면 몇 주를 매도해야 될까? 이것도 CO2 프롬프팅 기법으로 설명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5%고 수익금이 3천만 원이면 아까 매수가는 52,080원이고 매도가가 54,700원이라고 했을 때 한 주당 순수익이 2,620원이고요. 이때 매도 주식 수는 11,451주라고 하네요. 그래서 또 궁금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11,451주를 구매했을 당시 투자금 얼마야? 라고 물어보니까 5억 9,600만 원이에요. 6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불가능하겠구나라고 네,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런데 이거 할 때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아까 제가 만든 다음에 수정하는 방법 알려드린 게 여기 이 GPT 안에서 여기를 들어가셔서 편집을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요. 그럼 이 화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아까 여기는 MPL 파이낸스라고 하는 패키지가 설치가 돼야지 그래프가 그려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패키지를 설치하라고 했는데 설치가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화를 하실 때 이런 식으로 있죠. 아까 제가 드렸던 파일에서 예를 놓고서요. 이 패키지 파일을 설치해줘.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하시고 제가 했던 이런 질문들 있잖아요.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뭐 마음대로 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했던 질문 조금 드리면은요. 제가 이런 플로우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 처음에 하나는 가이딩 프롬프트만 입력을 해서
GPT 만드는 방법을 하나 있고요. 하나는 지식이라는 곳에 파일을 업로드를 하고 그 파일 기반으로 저희가 챗봇을 만들어 보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제가 오늘은 실습을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많이 늦지 않아서 다행입니다.